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리 와서 자리에 앉아 차 한 잔 가득 따라보세요. 제 채널은 유산 따라가기입니다. 이 멋진 이야기를 함께 즐겨봅시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낯선 세상의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덜컹거리는 트럭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몇 시간째, 아니 며칠째인지 모를 긴 여행이었다. 상자 안에 진돗개, 백구는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의 새하얀 털은 좁은 공간의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다. 코끝에는 먼지와 기름, 그리고 마른 집 냄새가 뒤섞여 맴돌았다. 익숙한 고국의 흙 냄새와는 전혀 다른 건조하고 메마른 공기였다. 마침내 트럭이 거친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엔진이 꺼지자. 세상은 갑자기 귀가 먹먹할 정도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백구는 귀를 쫑긋 세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그리고 그 바람에 실려오는 정체 모를 풀들의 속삭임뿐이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도착했다. 얘야,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야. 나무 상자의 문이 열리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백구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눈이 빛에 익숙해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들판과 그 너머로 아득하게 솟아있는 거대한 산맥,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파랗고 높았다. 이곳은 모든 것이 거대했다. 농장주 조는 조심스럽게 백구를 상자 밖으로 이끌었다. 백구는 처음 밟아보는 낯선 땅의 감촉에 잠시 발을 떼지 못했다. 발바닥 아래 느껴지는 흙은 푸석하고 건조했다. 조는 그런 백구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괜찮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존의 손에서 나는 땀과 가죽 냄새는 백구에게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었다. 백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드넓은 농장 한편에는 수십 마리의 염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염소들은 낯선 이방인의 등장에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 뒤로 농장을 둘러싼 울타리가 보였다. 하지만 그 울타리는 너무나도 낮고 허술해 보였다. 저 너머 어둑어둑한 숲의 경계선이 마치 다른 세계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백구의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감각이 스쳤다. 시선이었다. 날카롭고 차가운 명백한 저기를 담은 시선. 백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농장이 끝나는 지점. 바위 언덕 위에 무언가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바위의 일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였다. 유연한 몸, 길고 굵은 꼬리, 그리고 땅의 색과 완벽하게 하나가 된 황갈색의 털, 거대한 고양이과 동물, 퓨마였다. 퓨마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황금빛 눈동자는 경계심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경멸과 오만함이었다. 나의 영역에 들어온 하찮고 볼품없는 것. 퓨마의 생각은 소리 없이 공기를 갈랐다. 저 작고 하얀 개는 고작 하늘거리 간식도 되지 않겠지? 저 어리석은 인간은 또 무슨 장난감을 들여온 것인가? 퓨마의 콧등에 조소 어린 주름이 잡혔다.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다. 염소들조차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불안하게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는 그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백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오직 백구만이 그 압도적인 살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농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백구와 퓨마, 두 존재만이 세상에 남은 듯했다. 퓨마의 차가운 시선은 백구에게서 잠시 떨어져 한가로이 풀을 뜯는 염소 무리를 향했다. 마치 자신의 식료품 저장고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주인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다시 그 시선은 백구에게로 돌아왔다. 저 염소들은 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저 방해물일 뿐이다. 위협은 명백했다. 다른 개였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맹렬하게 지저대거나 두려움에 꼬리를 내리고 주인의 다리 뒤로 숨었을 것이다. 하지만 백구는 그러지 않았다. 녀석은 그저 고요했다. 꼬리는 미동도 없이 아래로 차분히 내려가 있었고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맑고 깊은 검은 눈으로 언덕 위에 포식자를 묵묵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흔들림 없는 고요함과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단단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침묵. 그것이 백구의 대답이었다. 소리 없는 대치 속에서 백구의 작은 몸은 그 어떤 거대한 존재보다도 당당해 보였다. 그 고요함은 퓨마의 오만함을 향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언덕 위에 퓨마가 먼저 몸을 돌렸다. 마치 흥미를 잃었다는 듯 유연한 몸짓으로 바위 뒤편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묵직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경고였다. 백구는 퓨마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더 응시했다. 서늘한 저녁 바람이 녀석의 하얀 털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말했다. 야, 이제 우리 염소들한테 인사하러 가볼까? 그는 백구의 고요함을 그저 낯선 환경에 대한 어색함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백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광활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자신의 진짜 임무가 무엇인지를 고요한 농장의 평화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아래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날이 저물고 광활한 농장 위로 보랏빛과 주황빛이 뒤섞인 저녁 노을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낮 동안의 활기는 서서히 가라앉고 차분한 정적이 그 자리를 메웠다. 조는 헛간 문에 마지막으로 빗장을 걸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야, 이제 모두 편히 쉬렴. 그는 염소들을 향해 다정하게 말하고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그의 등 뒤로 농장은 완벽하게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존이 느끼는 평화와 백구가 감지하는 현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존의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백구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녀석의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백구는 염소 우리가 있는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순찰을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처음 며칠간 염소들은 백구를 경계했다. 낯선 냄새,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이방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백구는 그들에게 다가가지도 위협적으로 굴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주위를 맴돌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백구는 염소들이 가장 잘 보이는 살짝 높은 흙더미 위에 자리를 잡고 엎드렸다. 그 모습은 마치 하얀 조각상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염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저 하얀 개가 나타난 이후로 밤의 어둠이 덜 무섭게 느껴진다는 것을, 밤바람에 실려오던 정체 모를 소리들에 놀라 깨는 횟수가 줄었다. 불안함에 서로를 밀치던 일도 사라졌다. 백구의 고요한 존재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안정제였다. 이제 염소들은 백구가 근처에 있으면 안심하고 잠이 들었다. 어떤 어린 염소는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기도 했다. 백구는 그저 가만히 있을 뿐 그 작은 생명체의 탐색을 묵묵히 허락했다. 고요한 밤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였다. 백구는 엎드린 채로 졸고 있었지만 귀는 항상 열려 있었다. 그때 숲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른 나뭇가지가 바삭하고 부러지는 소리. 너무나 작아서 보통의 귀로는 바람소리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백구의 머리가 번쩍 들렸다. 두 귀는 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 팽팽하게 돌아갔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잠시 후 멀리서 무언가 땅을 끄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백구는 코를 벌름거리며 밤 공기 속의 냄새를 분석했다. 흙 냄새, 젖은 풀잎 냄새, 그리고 염소들의 희미한 채취 사이에 아주 옅지만 분명히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야생의 냄새. 피비린내와는 다른 살아있는 포식자 특유의 노린내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다. 그날 언덕 위에서 느꼈던 바로 그 기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조는 울타리 근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흙바닥에 크고 깊게 파인 발자국 몇 개가 찍혀 있었다. 이런, 사슴이 또 내려왔었나 보군. 그는 대수롭지 않게 중얼거리며 발자국을 발로 뭉개버렸다. 하지만 존이 자리를 뜬 후 백구가 다가와 그 자리를 샅샅이 훑었다. 흙 속에 남아있는 희미한 잔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퓨마였다. 놈은 밤사이 농장의 경계까지 다가왔던 것이다. 염소들을 노리고 그리고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그날 이후 밤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다.
백구는 더 이상 깊이 잠들지 않았다. 얕은 잠과 각성을 오가며 밤을 지새웠다. 밤의 모든 소리가 그에게는 의미를 가진 신호가 되었다. 멀리서 오는 코요테의 울음소리, 놀라서 푸드덕거리는 새의 날갯짓, 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까지 그는 그 모든 소리를 분석하고 위협의 가능성을 판단했다. 염소들도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감지하는 듯했다. 그들은 밤이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히 뭉쳤고 작은 소리에도 겁을 먹고 동요했다. 그때마다 백구는 조용히 일어나 그들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그의 침착한 발걸음과 고요한 존재감은 겁에 질린 염소들을 다시 진정시켰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안심해라. 그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위로를 주었다. 조는 이런 밤의 사투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아침마다 건강하게 풀을 뜯는 염소들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백구를 보며 그저 흐뭇해할 뿐이었다. 정말 조용한 녀석이란 말이야. 하지만 일은 제대로 하는군. 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다. 백구는 주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도 시선은 항상 농장의 경계, 어두운 숲을 향해 있었다. 위협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어느 초저녁 해가 막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세상이 푸른빛으로 물들 무렵이었다. 백구는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다. 바로 그때 녀석의 눈에 무언가 포착되었다. 숲과 초원이 만나는 경계선, 가장 깊은 그늘 속에서 황금빛 눈동자 2개가 번쩍였다. 퓨마였다. 아주 잠시.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분명했다. 거대한 실루엣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었다. 정찰이었고 경고였다. 나는 언제든 올 수 있다. 차가운 밤바람이 백구의 하얀 털을 파고들었다. 퓨마가 사라진 어둠을 응시하는 백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깊어졌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보이지 않던 위협은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이 고요한 농장의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오직 백구만이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다. 구름이 두껍게 끼어 달빛도 별빛도 모두 삼켜버린 칠흑 같은 어둠이 농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으며 곧 비가 내릴 듯한 습한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농장의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인 듯 기한 정적이 흘렀다. 염소들은 불안한 듯 서로에게 몸을 바싹 기댄 채 웅크리고 있었다. 백구는 평소처럼 흙더미 위에 엎드려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녀석의 온몸의 근육은 미세하게 긴장한 상태였다. 귀는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코는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섞여 들어오는 미세한 냄새의 변화를 분석했다. 오늘 밤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녀석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 예감은 춥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을 훌쩍 넘긴 깊은 밤.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숲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한 시각적인 왜곡이었다. 백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에 털이 창처럼 곤두섰고 목덜미에서부터 등줄기를 따라 났고 깊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경고였다. 오지 마라! 하지만 어둠 속의 존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움직임은 더 빠르고 대담해졌다. 그림자는 소리 없이 땅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와 농장의 낮은 울타리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마침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퓨마였다. 낮에 보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굶주린 포식자의 본능만이 그 황금빛 눈동자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퓨마의 등장은 농장의 고요함을 산산조각냈다. 그 살기 어린 존재감을 느낀 염소들이 일제히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좁은 우리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겁에 질린 염소들이 서로를 밀치고 짓밟으며 울타리 반대편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다. 공, 콩, 공. 연약한 나무 울타리가 그들의 몸부림에 위태롭게 삐걱거렸다. 패닉에 빠진 염소들의 울음소리와 거친 숨소리. 발굽소리가 뒤섞여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퓨마는 이 혼란을 즐기는 듯했다. 녀석은 당장 달려들지 않고
낮은 자세로 몸을 웅크린 채 천천히 염소 무리를 향해 다가갔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잔인한 여유가 묻어났다. 마치 가장 맛있어 보이는 먹잇감을 고르는 미식가처럼 퓨마의 시선은 겁에 질려 가장자리에서 허우적대는 어린 염소에게 고정되었다. 바로 그 순간 하얀 섬광이 어둠을 갈랐다. 백구가 퓨마와 염소 무리 사이를 막아서며 달려들었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체급 차이는 명백했다. 퓨마는 백구보다 2배는 더 컸고 그 앞발은 작은 망치만큼이나 강력했다. 하지만 백구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뒤에 있는 연약한 생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불타는 듯한 사명감만이 가득했다. 크르르르. 백구는 이빨을 드러내고 맹렬하게 지저댔다. 평소의 그 고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는 오직 침입자이자 정만이 있을 뿐이었다. 백구의 짖음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경고이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다. 퓨마는 잠시 멈칫했다. 이 작고 하얀 개가 감히 자신의 앞을 막아설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퓨마의 황금빛 눈동자의 당혹감과 함께 짜증스러운 분노가 어렸다. 이 하찮은 것 때문에 내 사냥을 방해받다니. 퓨마는 코웃음을 치며 앞발을 슬쩍 들어 올렸다. 그 발톱은 날카로운 단검처럼 번뜩였다. 백구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다. 퓨마가 앞발을 휘두르는 찰나의 순간 백구는 재빨리 몸을 낮춰 그 공격을 피한 뒤 퓨마의 옆구리를 향해 번개처럼 파고들었다. 하지만 퓨마의 반응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백구의 이빨이 닿기 직전 퓨마는 거대한 몸을 틀어 백구를 옆으로 쳐냈다. 깽! 백구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나뒹굴었다. 흙바닥에 몇 바퀴를 구른 뒤에야 겨우 몸을 일으켰다. 옆구리에서 욱신거리는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다. 퓨마가 다시 달려들고 있었다. 어둠 속 사투는 처절했다. 백구는 자신의 작은 체구와 민첩함을 최대한 활용했다.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퓨마의 주위를 쉴 새 없이 맴돌며 공격할 틈을 노렸다. 퓨마가 거대한 앞발을 휘두를 때마다 백구는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퓨마의 다리나 옆구리를 물고 늘어졌다. 퓨마의 두꺼운 가죽과 근육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지만 그 집요한 공격은 퓨마를 짜증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두 짐승의 거친 숨소리와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겁에 질린 염소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농장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았다. 백구의 하얀 털은 흙과 먼지로 뒤덮여 회색빛으로 변했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먹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녀석이 염소들에게 닿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소란에 마침내 집안에서 잠들어 있던 존이 잠에서 깨어났다. 대체 무슨 소란이야? 존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집안까지 뒤흔드는 듯한 끔찍한 소음의 근원은 명백했다. 염소 울이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코요테의 때라도 습격한 것일까? 그는 서둘러 옷을 꿰어입고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사냥용 소총과 강력한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콩, 콩, 콩.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그의 발소리가 텅 빈 집 안에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다. 공기 중에는 흙먼지와 함께 동물의 공포가 서린 비릿한 냄새가 가득했다. 존은 손전등을 켜고 빛의 칼날로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다. 빛이 닿는 곳마다 혼돈의 흔적이 드러났다. 염소들의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는 이미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였다. 이런 맙소사. 염소 우리에 가까워질수록 존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다. 손전등 빛이 마침내 우리 안을 비췄을 때 그는 숨을 멈췄다. 염소들은 한쪽 구석에 거대한 덩어리처럼 뭉쳐 필사적으로 떨고 있었다. 몇몇은 부서진 울타리 파편에 몸이 긁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우리 바닥의 흙은 온통 파헤쳐져 마치 밭을 갈아놓은 듯했다. 존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소총을 고쳐 잡았다. 그는 빛을 천천히 움직이며 침입자의 흔적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흙바닥에 선명하게 찍힌 거대하고 깊은 발자국.
그것은 며칠 전 그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발자국과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발자국 주변에는 사투의 흔적이 역력했다. 깊게 파인 땅, 뽑혀나간 풀, 그리고 존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코요테의 짓이 아니었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포식자, 퓨마의 소행이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백구는 그 조용하던 진돗개는 어디에 있는가? 존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 작은 개가 이런 거대한 맹수에게 맞서 살아남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애타는 마음으로 손전등 빛을 주위로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빛의 원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거기 겁에 질린 염소무리와 숲의 경계선 그 중간에 백구가 서 있었다. 녀석은 엉망진창이었다. 한때 눈부시게 휘었던 털은 흙과 먼지, 그리고 검붉은 피로 얼룩져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몸 곳곳에는 날카로운 것에 깊게 핥힌 상처들이 선명했고 한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다. 가슴은 거친 숨을 몰아쉬느라 심하게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와 탈진에도 불구하고 녀석은 꼿꼿이 서 있었다. 시선은 다신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퓨마가 사라진 어두운 숲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조금의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당장이라도 다시 뛰쳐나갈 기세였다. 존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앞의 광경을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이 작은 개 한 마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대한 퓨마와 맞서 싸운 것이다. 염소들을 지키기 위해 그가 농장의 평화에 취해 잠들어 있는 동안 이곳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존은 천천히 소총을 내렸다. 손에 들린 무기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백구에게 다가갔다. 발걸음 소리에 백구가 잠시 고개를 돌렸다. 그 지친 눈동자에 존의 모습이 비쳤다. 경계심이 아주 잠시 스쳤다가 주인을 알아보고는 희미하게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몸의 긴장은 풀지 않았다. 백구야? 존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그는 백구 앞에 쭈그려 앉았다. 그제야 백구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 똑똑히 보였다. 피가 흐르는 옆구리, 찢어진 귀, 온몸에 가득한 긁힌 자국들. 존은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이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런 괴물과 싸울 용기를 냈을까. 그 순간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의 어둠을 밀어내며 옅은 회색빛이 세상에 번져나갔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의 첫빛이 비추자 존은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구석에 뭉쳐있는 염소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믿을 수 없는 희망과 불안감으로 요동쳤다. 하나, 둘, 10, 30, 49,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 트윈, 모두 있었다. 단 한 마리의 손실도 없었다. 몇몇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을 뿐 모두 무사했다. 존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굶주린 퓨마의 습격에서 단 한 마리의 희생도 없이 50마리의 염소를 지켜낸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았다. 존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백구를 바라보았다. 새벽의 여명 아래 피와 흙으로 더러워진 작은 진돗개가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냥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 농장의 수호자였고 기적을 만들어낸 영웅이었다. 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올랐다. 그는 다시 백구에게 다가가 이번에는 주저없이 조심스럽게 그 상처투성이의 몸을 안아들었다. 백구는 주인의 품에서 처음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희미한 신음을 내뱉었다. 괜찮아? 괜찮아. 아가.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있잖아. 존은 백구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다. 동이 트는 하늘은 지난밤의 공포를 씻어내듯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 고요한 새벽빛 속에서 존은 깨달았다. 그가 한국에서 데려온 것은 단순한 개 한 마리가 아니었다. 그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가족을 얻은 것이었다. 그날 새벽 존의 집 부엌은 작은 야전 병원으로 변했다.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의 김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소독약의 톡 쏘는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존은 낡은 식탁 위에 부드러운 담요를 깔고 그 위에 백구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백구는 너무 지친 나머지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그저 주인이 하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길 뿐 가끔 고통스러운 듯 옅은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존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백구의 몸에 엉겨붙은 흙과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하얀 털 아래로 드러나는 상처들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끔찍했다. 퓨마의 발톱에 핥히어진 자국은 마치 칼로 그은 듯 선명했고 여러 군데에 살점이 찢겨져 있었다. 존은 상처를 볼 때마다 자신의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조금만 참아. 얘야. 금방 끝날 거야. 존은 소독약을 솜에 묻혀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백구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지만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맑고 깊은 눈으로 자신을 치료해주는 주인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고통과 함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존은 백구의 그 고요한 인내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가장 심각한 상처는 옆구리와 뒷다리에 있었다. 존은 서툰 솜씨로나마 상처를 봉합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가장 가까운 마을의 수의사와 전화 통화를 한 후 깨끗하게 소독하고 압박 붕대를 감아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조언을 들었다. 그는 수의사의 지시대로 정성껏 상처를 돌봤다. 하얀 붕대가 백구의 몸 곳곳을 감쌀 때마다 지난밤의 사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치료가 끝났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라 있었다. 존은 백구를 벽난로 앞 가장 따뜻한 자리에 눕히고 신선한 물과 부드럽게 조리한 고기를 그릇에 담아 앞에 놓아주었다. 백구는 물을 조금 핥았을 뿐 음식에는 입을 대지 않았다. 그저 지친 눈을 감고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오후 존은 농장 일을 하는 내내 마음이 백구에게 가 있었다. 그는 망가진 염소, 우리를 평소보다 훨씬 더 튼튼한 나무와 철망으로 보강했다. 울타리를 높이고 약한 부분을 단단히 고정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백구를 생각했다. 그 작은 몸으로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와 힘이 나왔을까?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백구의 고요함은 무관심이나 소심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에 강인한 힘을 품고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침착함이었다. 해가 질 무렵 존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백구는 여전히 벽난로 앞에서 잠들어 있었다. 존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나무가 타닥거리며 내는 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 평화로운 온기 속에서 존은 백구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트럭에서 처음 내렸을 때 낯선 땅을 두려워하던 그 작은 개의 모습을, 그리고 언덕 위의 퓨마를 묵묵히 응시하던 그 당당한 눈빛을 존은 깨달았다. 자신은 그저 염소들을 지킬 경비견 한 마리가 필요했을 뿐이었지만 백구는 그 이상이었다. 백구는 이 농장의 진정한 수호자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었다. 백구의 용맹한 희생은 농장의 물리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유대감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백구의 상처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다. 존의 극진한 간호와 백구, 자신의 강인한 생명력 덕분이었다. 녀석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문 앞으로 가 밖을 내다보며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염소들도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백구를 피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백구가 근처에 있으면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몇몇 용감한 염소들은 절뚝거리며 순찰을 도는 백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도 했다. 마치 자신들의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퓨마는 다시는 농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그날 밤의 사투를 통해 이 작은 하얀 수호자가 지키는 영역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농장에는 이전과는 다른 더욱 깊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평화가 아니라 용기와 희생으로 얻어낸 진짜 평화였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존은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완전히 회복된 백구는 그의 발치에 편안하게 엎드려 있었다. 존은 부드럽게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의 털은 다시 눈부신 흰색을 되찾았지만 귀와 옆구리에는 영광스러운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흉터는 지난날의 아픔이 아닌 용기와 헌신의 상징이었다.
조는 드넓은 농장과 그 너머의 산맥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풍경은 처음 봤을 때처럼 낯설고 거대하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백구와 함께 지켜낸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다. 조는 백구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맙다. 나의 영원한 수호자. 백구는 대답 대신 주인의 손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비볐다. 그 온기만으로도 모든 말이 전해졌다. 개와 인간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고 영원한 유대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개가 아니었다. 서로의 생명을 구하고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농장의 바람은 그들의 이야기를 싣고 멀리 퍼져나갔다. 조는 백구가 퓨마와 싸운 그날 밤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존의 진지한 표정과 백구 몸에 남은 흉터를 보고는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용감한 진돗개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가 이웃 농장주들까지 찾아와 백구를 구경하고 갔습니다. 어느 날 이 소식을 들은 지역 신문사 기자가 존의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기자는 존과의 인터뷰와 백구의 사진을 찍어갔고 며칠 뒤 신문 한 면에는 작은 한국개, 거대 퓨마로부터 50마리 염소를 지켜낸 연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지역 뉴스를 넘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몸으로 거대한 맹수에 맞선 백구의 용기에 감동했고 그 충성심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존의 농장에는 격려의 편지와 함께 백구를 위한 선물들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일까요? 백구의 명성은 또 어떤 새로운 사건을 불러오게 될까요? 어쩌면 이것은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날 오후 이름 모를 그 백구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한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비극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용맹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희생과 종을 뛰어넘는 깊은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속 겁에 질린 엄마와 아이, 그리고 그들을 등지고 선 작은 체구의 진돗개. 하지만 이 진돗개는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해외 네티즌들은 도대체 저 개는 무엇을 하려는 건가? 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은 영웅의 불가사의한 행동.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편하게 보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 이름은 유산 따라가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수정처럼 맑았고 부드러운 햇살은 나무십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땅 위에 금빛 자수를 놓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한 발짝 벗어난 상이슬계 작은 마을, 그곳에 사는 수진 씨는 5살 배기 아들 민준이의 손을 잡고 익숙한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민준이는 새로 산 운동화가 자랑스러워 연신발을 구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보는 수진 씨의 입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저기 봐. 다람쥐야. 민준이가 가리키는 곳에서는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도토리를 문 채 재빨리 나무 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걱정이 가을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가는 듯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오후였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10분쯤 걸었을까. 모퉁이를 돌자 익숙한 풍경 속에 낯선 존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새하얀 털로 덮인 진돗개 한 마리가 길 한가운데에 얌전히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줄도 없었고 주변에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기견일까? 수진 씨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민준이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개는 짖지도 경계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검은 눈으로 두 사람을 물끄러미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적이도 위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기묘한 차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와! 강아지다. 동물을 좋아하는 민준이는 신이 나서 개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수진 씨는 황급히 아들을 막아서며 안 돼. 민준아, 주인이 없는 개는 위험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개를 피해 길 가장자리로부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지나치자개는 조용히 일어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완벽한 거리를 유지하며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수진 씨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개는 그저 꼬리를 살랑이며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진 수진 씨는 길을 잃은 개가 사람을 보고 반가워서 따라오나 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단순히 영리하고 용맹한 사냥개를 넘어 한 번 주인으로 섬긴 대상에게는 목숨까지 바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옛 주인에게 돌아온 백구의 일화는 모든 한국인이 알고 있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이며 이는 진돗개의 유전자 깊숙이 각인된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귀소 본능을 증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진돗개가 자신이 속한 무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적 동물이며 그 무리의 범위에는 비단 주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인정한 대상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극도로 강해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무모한 용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마 이 이름 모를 백구 역시 수진 씨와 민준이를 자신이 지켜야 할 무리의 일원으로 무의식 중에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셋의 기묘한 동행이 10여 분쯤 이어졌을 때 수진 씨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저귀던 산사의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던 가을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숲은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공기 중에 무겁고 축축한 불쾌한 냄새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물 특유의 날 것 그대로의 냄새였습니다. 수진 씨는 괜스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 집에 갈까? 그녀가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백구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습니다. 즐겁게 흔들던 꼬리는 뻣뻣하게 굳었고 양쪽 귀는 레이더처럼 쫑긋 세워져 앞쪽 숲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개의 목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털을 곤두슨 채 개는 미동도 없이 전방의 덤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길 잃은 순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모든 감각을 곤두슨 일촉즉발의 전사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자 굶주린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민가 근처까지 내려오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깊은 산에서 길을 잃으면 절대 소리를 지르지 마라. 멧돼지를 부르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식의 흉흉한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먼 이야기 혹은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로 치부했습니다. 수진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자신의 평화로운 산책길에서 그 끔찍한 야수와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개의 시선이 향한 곳, 바람에 흔들리는 덤불 너머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 낙엽을 밟는 소리는 결코 다람쥐나 너구리 같은 작은 동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둔탁하며 불길한 무게감이 실린 소리였습니다. 수진 씨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구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듯 성큼 나아가 더욱 격렬하게 으르렁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긋고 대여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화롭던 가을 오후의 산책길은 순식간에 생사를 가르는 대치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백구의 으르렁거림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고의 공포를 직감한 생명체가 보내는 절박한 비명이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개의 시선이 향한 덤불에 고정되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늪에 빠진 듯 느리게 흘러갔고 심장이 귀 밑에서 터질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길한 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드득 나뭇가지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덤불이 양쪽으로 거칠게 헤쳐졌습니다. 그곳에서 나타난 것은 거대한 암컷 멧돼지였습니다. TV나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어지간한 성인 남성의 허벅지만 한 육중한 몸체는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고 시커먼 털은 뻣뻣하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지늘기 덕지 묻은 주둥이, 양옆으로는 상아처럼 날카로운 송곳니가 번뜩였고 작고 붉게 충혈된 눈은 세상의 모든 증오를 담은 듯 이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기분 나쁜 콧소리를 내며 멧돼지는 땅을 파헤치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명백히 수진 씨와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민준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미 멧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덤불 속에서 새끼로 보이는 작은 그림자들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 멧돼지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난폭한 존재라는 사실을 수진 씨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린 다리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 이것이 바로 제 사색이 된다는 것일까? 그녀는 민준이를 보호하려는 모성애로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지만 팔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가냘픈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그녀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 아이는... 그 생각은 공포를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힘을 그녀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지만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은 오히려 멧돼지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멧돼지가 앞발로 땅을 거칠게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공격 신호였습니다. 당장이라도 탱크처럼 돌진해 와 자신과 아이를 갈갈이 찢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짧은 인생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컹, 컹, 컹컹.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시야를 가렸던 하얀 섬광이 튀어나갔습니다. 바로 그 백구였습니다. 녀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진 씨와 민준이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멧돼지를 향해 자신의 몸집이 몇 배는 더 큰 포식자를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참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압도하려는 듯한 기백 넘치는 포효였습니다. 백구는 그 작은 몸으로 수진 씨와 민준이 그리고 멧돼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방어선을 구축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방어선, 목숨을 건 방어선이었습니다. 진돗개 전문가들은 진돗개의 싸움 방식을 지능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무작정 달려들어 물어뜯는 맹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진돗개는 싸움에 임하기 전 상대를 면밀히 관찰하고 약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상대의 혼을 빼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급소를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특히 멧돼지처럼 크고 위험한 상대를 만났을 때 진돗개는 정면 대결을 최대한 피하면서 멧돼지의 다리 뒤쪽이나 귀와 같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위를 집요하게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백구의 행동이 바로 그 전형이었습니다. 녀석은 멧돼지에게 똑바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벼운 푸셔크로 멧돼지의 주위를 빙빙 돌며 신경을 교란시켰습니다. 멧돼지가 고개를 돌려 자신을 쫓으려 하면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마치 노련한 권투 선수가 헤비급 챔피언을 상대로 아웃복싱을 펼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멧돼지는 이 예상치 못한 방해꾼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래 야생 멧돼지들은 시력이 매우 나쁜 대신 청각과 후각이 극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실제 공격에 앞서 상대를 위협하여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위협 돌진을 하곤 합니다. 아마 처음 땅을 파헤치던 행동도 그러한 위협의 일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 위협에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지저대며 멧돼지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멧돼지는 목표물이었던 수진 씨와 민준이에게서 완전히 시선을 떼고
눈앞에서 정신없이 알짱거리는 이 하얀 회방꾼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길에서 마주친 이름도 모르는 떠돌이개가 지금 자신과 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맹수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개의 하얀 털 위로 멧돼지의 성난 숨결에서 뿜어져 나온 흙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았습니다. 개의 맹렬한 짖음소리와 멧돼지의 분노의 창콧소리가 뒤섞여 기괴한 협주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고 공간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균형은 오래가지 못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백구는 지치지 않고 움직였지만 체력적인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반면 멧돼지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멧돼지는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준비하는 듯 육중한 몸을 낮추고 뒷다리에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듯한 기분 나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백구의 방어선이 뚫리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개의 영웅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절체절명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백구 역시 그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녀석은 문득 짖는 것을 멈추고 수진 씨 쪽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에는 두려움이나 포기가 아닌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녀석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는 충격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찰나의 순간 백구는 수진 씨와 멧돼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자신의 위치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처럼 갑자기 등을 돌려 숲의 반대 방향, 즉 수진 씨와 민준이가 왔던 길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영웅적인 저항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겁에 질려 꼬리를 내리고 주랭랑을 치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던 백구마저 그들을 버리고 도망친다고 생각하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안 돼! 그녀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멧돼지 역시 어리둥절한 듯 했습니다. 자신을 성가시게 하던 하얀 방해꾼이 갑자기 등을 보이자 잠시 주춤하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멧돼지의 붉은 눈이 다시 수진 씨와 민준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공포가 다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하지만 멧돼지가 그들에게 돌진하려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 도망치던 백구가 다시 한번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녀석은 약 10m 정도 거리를 벌린 후 갑자기 우뚝 멈춰 서서는 마치 약을 올리듯 뒤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크게 짖었습니다. 콩! 그 소리는 이전의 위협적인 짖음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짧고 날카로우며 명백히 도발적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나 여기 있다. 이 멍청아. 날 잡아봐라. 라고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던 해외 네티즌들은 경악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진돗개 뭐 하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건가요? 저 진돗가에 뭐 하는 거죠? 가족을 버리는 건가요? 라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도망치고 있어.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도망가고 있잖아. 라며 실망감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백구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배신 행위로 비쳤을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약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혼자 살기 위해 도망치는 비겁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의 아주 작은 단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백구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상상을 초월하는 지능과 희생정신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도발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멧돼지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린 것입니다. 원래 목표물이었던 수진 씨 가족을 잠시 잊은 듯 멧돼지는 분노에 찬 고해성을 내지르며 등을 보이고 깐족거리는 백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울리고 주변 나무잎들이 맹렬한 기세에 흔들렸습니다. 시속 40km에 육박하는 멧돼지의 돌진은 그야말로 폭주하는 기관차와도 같았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산산조각 낼 듯한 무시무시한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돌진을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녀석은 다시 몸을 돌려 쏜살같이 내달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놀랍도록 민첩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멧돼지와의 거리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며 결코 잡히지 않을 만큼만 앞서 나갔습니다. 너무 멀리 도망쳐 멧돼지가 추격을 포기하게 만들지도 너무 가까이 다가가 공격을 허용하지도 않는 완벽한 거리 조절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유인이었습니다. 자신을 미끼로 삼아 맹수의 분노를 수진 씨와 민준이에게서 자신에게로 완벽하게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 상황 판단 능력과 전략적 사고입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본능에만 의존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어진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사냥이나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은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마리의 진돗개가 함께 멧돼지를 사냥할 때 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합니다. 한 마리가 멧돼지의 주의를 끄는 동안 다른 개들은 뒤나 옆에서 협공을 가하는 등 고도로 조직적인 팀플레이를 펼칩니다. 지금 백구는 혼자였지만 마치 여러 마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 씨 가족을 보호하는 수비수의 역할을, 그리고 지금은 멧돼지를 다른 곳으로 끌어내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진돗개를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개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똑똑하다라는 의미를 넘어 사람의 감정과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민담에는 주인이 저기 저 꿩 좀 잡아오너라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진돗개가 주인의 눈과 손짓을 번갈아 보며 정확히 그 꿩을 물어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진돗개가 인간과의 오랜 상호작용을 통해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을 터득했음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지금 백구가 수진 씨 가족을 구하려는 이유도 어쩌면 그들의 극심한 공포와 절박함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공포를 자신의 공포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인식한 것입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멀어져가는 백구와 멧돼지의 뒷모습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얀 점과 검은 점이 맹렬한 속도로 얽히며 숲속으로 점점 더 깊이 사라져 갔습니다. 백구의 짖는 소리와 멧돼지의 추격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숲에는 다시 한번 섬뜩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정적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기적적인 평화였습니다. 수진 씨는 품에 안은 민준이의 얼굴을 부볐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천이 느껴지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름도 모르는 하얀 강아지야. 백구와 멧돼지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수진 씨는 정신을 차리고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멧돼지가 추격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고 근처에 다른 멧돼지가 더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아는 팔에 힘을 주며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녀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속삭였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뛰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지만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개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숲속 깊은 곳에서는 목숨을 건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전략은 단순한 유인을 넘어 고도의 지능이 번뜩이는 명백한 작전이었습니다. 녀석은 무작정 평탄한 길로만 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지형이 험하고 복잡한 곳을 골라 멧돼지를 이끌었습니다. 좁은 나무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고 쓰러진 고모 위를 가볍게 뛰어넘었으며 경사가 급한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이는 자신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상대의 단점은 부각시키려는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산악지형에 특화된 견종입니다. 그들의 다부진 체격과 뛰어난 균형 감각, 그리고 탄력 있는 발은 복잡한 산길을 누비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멧돼지는 직선 주로에서의 돌파력은 파괴적이지만 육중한 몸 때문에 방향 전환이 둔하고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좁고 장애물이 많은 지형에서는 그 약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백구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녀석은 멧돼지가 속도를 내기 힘든 곳으로만 교묘하게 길을 선택했고, 멧돼지는 그때마다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멈칫거려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벌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추격전이 길어지자 멧돼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분노에 찬 돌쥐는 초반에 기세를 잃고 거친 숨소리만이 숲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집요함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맹수는 눈앞의 작은 도발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듯 끈질기게 뒤를 쫓았습니다. 백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녀석도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은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었고 옆구리는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각인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더 멀리, 더 안전한 곳으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진돗개는 때때로 거짓 후퇴 전술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군사 전략에서도 사용되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일부러 약한 척하며 후퇴하여 적을 방심하게 만든 뒤 적이 추격해와 전열이 흐트러졌을 때 역습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오래된 사냥꾼들의 증언에 따르면 영리한 진돗개는 멧돼지를 벼랑 끝이나 깊은 수렁 같은 막다른 곳으로 유인한 뒤 자신은 재빨리 몸을 피해 멧돼지가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백구의 행동도 어쩌면 이러한 본능적인 지혜의 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녀석은 단순히 멧돼지를 멀리 떼어놓는 것을 넘어 이 추격전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장소를 찾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백구는 마침내 추격전을 끝낼 만한 장소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곳은 여러 갈래의 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작은 계곡지대였습니다. 녀석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살피는 듯 하더니 이내 계곡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멧돼지도 맹렬하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계곡 바닥에 다다르자 백구는 갑자기 방향을 꺾어 물살이 흐르는 가을을 건너 반대편 언덕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멧돼지도 물보라를 일으키며 가을을 건넜지만 물에 젖은 몸은 더욱 무거워졌고 발이 미끄러져 잠시 주춤했습니다. 바로 그 짧은 순간 백구는 이미 언덕 중턱까지 치고 올라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언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백구는 자신을 향해 낑낑대며 올라오는 멧돼지를 향해 마지막으로 크게 짖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확신한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올라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숲속으로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언덕 중턱까지 올라왔던 멧돼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눈앞에서 목표물이 사라져버렸고 사방에서는 비슷한 냄새가 풍겨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격렬한 추격전으로 체력은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멧돼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킁킁거리며 서성이다가 결국 추격을 포기하고 힘없이 돌아서서 자신이 왔던 깊은 산속으로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고도 끔찍했던 추격전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백구는 멧돼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덤불 속에 숨어있던 몸을 드러냈습니다. 녀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발바닥은 거친 산길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고 온몸의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검은 눈동자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멧돼지가 사라진 방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두 사람, 수진 씨와 민준이가 사라진 방향을 아련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직감한 듯 녀석은 지친 몸을 이끌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듯이
수진 씨는 마을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품에 안겨있던 민준이는 그동안의 긴장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는지 엄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자 수진 씨는 다시 한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숲은 다시 평화로운 오후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며 상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불과 1시간도 차에되지 않은 시간 동안 그녀는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는 어떻게 됐을까? 살아있을까? 혹시 멧돼지에게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을까? 온갖 걱정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자신들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녀는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고쳐 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겪었던 끔찍한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당장 회사에서 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하얀 개의 안위만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세상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떠드르륵 드르륵.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에 달린 작은 외시경을 통해 밖을 내다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온몸이 흙과 먼지로 뒤덮이고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의 하얀 개, 바로 그 백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녀석은 문을 긁다 말고 마치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고개를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백구는 그녀를 보고도 짖거나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주 깊고 평온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당신들이 무사한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옆구리는 나뭇가지에 스쳤는지 길게 긁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추격전을 벌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수진 씨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개에게 다가가 그 더러워진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개는 피하지 않고 가만히 그녀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이때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진돗개의 책임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우리 할아버지는 진돗개와 함께 사냥을 다니셨는데 개가 사냥감을 몰아오면 절대 먼저 사냥감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 반드시 주인이 와서 확인하고 명령을 내릴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고 했다는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는 진돗개가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 얼마나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들에게 임무는 단순히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백구가 굳이 수진 씨의 집까지 찾아온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녀석은 수진 씨와 민준이를 멧돼지지로부터 떼어놓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인식했고 그들의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침 그 순간 남편의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편은 문 앞에 서 있는 수진 씨와 그 옆에 앉아있는 상처투성이의 백구를 보고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백구에게 다가가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수의사였습니다. 그는 개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내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탈진 상태가 심각하고 여러 군데 찰과상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구급상자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백구의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동안 동네 이장님이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박 선생, 이 개는 웬 개요?
이장님은 백구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 아랫마을 김 노인네가 애지중지 키우던 복실이 아니요. 한 달 전에 김 노인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후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온 동네를 저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오. 사람들이 아무리 밥을 챙겨주고 집으로 데려가려 해도 며칠 있다가 다시 나와서 노인네의 집 주변을 맴돌곤 했지. 참으로 영특하고 충성스러운 놈인데 안쓰러워서 어쩌나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배고, 아니, 복실이는 주인을 잃은 개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주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실이는 아마도 산책을 나온 수진 씨와 민준이의 모습에서 이제는 볼 수 없는 자신의 옛 주인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이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주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다른 약한 존재를 보호하려는 그 숭고한 본능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진 씨와 남편은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똑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인연, 목숨을 구해준 이 영웅을 이대로 다시 떠돌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마친 복실이의 목을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복실이는 지친 몸을 남편에게 기댄 채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영웅과 새로운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는 바로 그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복실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기로 결심한 수진 씨 부부. 하지만 그들 앞에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나타났던 멧돼지는 사실 한 마리가 아니었다는 것. 새끼들을 거느린 암컷 멧돼지 외에도 훨씬 더 크고 사나운 수컷 멧돼지가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담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수컷 멧돼지가 자신의 암컷과 새끼를 위협한 하얀 개를 찾아 마을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복실이의 영웅적인 행동은 끝나지 않은 위협의 불씨를 남겼고 이제 그 위협은 복실이뿐만 아니라 그를 받아들인 수진 씨 가족 전체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은 이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복실이는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또다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그날 밤, 수진 씨의 집 마당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집니다.